이제 올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혹시 수업, 내가 지금 저거 안 줬지? 아. 자, 이제 24쪽부터 우리 얘기를 시작합시다. 집합의 연산. 자,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시다. 자, A 합집합 B라는 기호가 나옵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A 합집합 B는 뭐죠? A 교집합 B라는 기호가 나옵니다. 그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얘는 뭡니까? 얘는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어떤 x가 얘의 원소예요. 그러면 x가 뭔데요? x는 a의 원소여야 돼. 또는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면 x는 b의 원소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이죠?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속해 있어도 괜찮아. 혹시 A, B에 둘 다 속해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 됐어요? 합하는 겁니다. 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만약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어떤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게 어떤 학생 전체를 나타내요. 안경을 쓴 학생을 A라고 하고, 예를 들면 슬리퍼를 신은 학생을 B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안경도 안 쓰고 슬리퍼도 안 신은 학생일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안경을 썼지만 슬리퍼는 안 신은 학생일 거고, 여기는 안경 슬리퍼고, 여기는 안경은 안 쓰고 슬리퍼 신은 학생이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되겠죠. 그쵸? 자,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을 다 나타내는 거죠. 그쵸? A, B 둘 중에 하나만 속해 있어도 괜찮아요. 안경을 썼던지 슬리퍼를 신었던지 둘 다 했던지 괜찮아요. 그래서 표현을 A 또는 B,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것. 그러니까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합집합이에요. 됐죠?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얘는 교집합이라고 불리우는 애인데, 얘는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B의 원소여야 돼요. 얘는 뭘까요? 둘 다 해야 돼요. 안경도 쓰고 슬리퍼도 신는 애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부분만을 나타내고 있는 애예요. 하나만 해서 안 돼요.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교집합이라고 씁니다. 됐죠? 끝.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볼게요.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A를 안경이라고 했고 얘를 슬리퍼라고 했잖아요. A의 여집합은 뭐예요? 안경 안 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오케이. 안경 안 쓴 사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얘는 전체에 포함되어 있고, 이 전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안경과 슬리퍼 얘기할 때 우리 전체는 이게 정하기 나름인데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만큼만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이 사람 중에서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슬리퍼를 신은 사람, 안 신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안경을 안 썼으니까 A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건 그리고예요. 얘를 나타내니까 얘를 나타내는 영역은 여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A가 아닌 것.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앞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색칠하지 않고요. 땅 따먹기로 할 거예요. 땅 따먹기. 무슨 말이냐면 땅 번호는 항상 일정하게 붙일 거예요.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A라는 집합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 2번 땅을 말하는 거예요. B라는 집합은 2, 3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A 합집합 B는 뭡니까? 1, 2, 3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A 교집합 B는 뭡니까? 2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거 왜 이걸 한 거야? 색칠하기 귀찮아서. 이거 언제 일일이 색칠하고 있어? 그쵸? 딱 땅 번호를 말하면 조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요?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칠 때도 누가 이거 색칠을 하겠어? 해설지를 보면 다 색칠이 돼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색칠하겠어? 안 해. 그리고 실제로 이게 3개만 돼도 색칠하기가 되게 번거로워. 3개만 돼도. 다 땅 번호로. 영역. 여기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전체는 1, 2, 3, 4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더 배울 겁니다. A 빼기 B처럼 보이지만 얘는 차집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차? 근데 얘는 빼기 개념이 비슷하지만 살짝 달라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요, 그냥 찍어보세요. 얘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A 빼기 B. 몇 번 땅을 말하는 것 같아요? 1번 땅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A에서 B를 빼버려. 그쵸? 근데 여기 3번 땅은 어차피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뺄 게 뭐가 있어. 그치? 그래서 어쨌든 1, 2번 땅에서 2, 3번 땅에 있는 애를 뺀다. 이런 뜻이어서 1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A에는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B에는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가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A에 속해 있으니까 A고요. B에는 속해 있지 않으니까 B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라는 건 얘와 얘를 그리고라는 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 빼기 B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저게 왜 저렇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A 합집합 B는요, 우리가 어디라고요? 1, 2, 3번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가 땅 번호 부르세요. 1, 2번. B는 2, 3번. 얘를 합쳐요. 1, 2, 3번. 이렇게 쓸 거예요. A 교집합 B는요, 이게 2번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그쵸? A는 1, 2번, B는 2, 3번.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교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해석할 겁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요, A의 땅 번호를 불러주세요. 얘는 1, 2번이에요. 됐어요? B의 여집합은 뭔가요? B가 아닌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얘는 1, 4번입니다. B가 2, 3이니까. 얘랑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1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A 빼기 B도 1번이었는데. 그치? 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쟤를 이렇게 쓰는 건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놔야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반대로 B 빼기 A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실수에서 서로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두 수가 서로소이다. 어떤 두 수가 서로소야? 3과 5는 서로소이다. 7과 10은 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슨 말이죠? 약수가 1밖에 없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를 서로서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기약분수 만들잖아요. 두 수를 약분한 다음에 더 이상 안 나눠 떨어질 때까지 하잖아요. 그 상태가 서로소인 상태예요.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는. 정의로 말하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그러면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집합에서는 서로소가 뭘까요? 두 수가 서로소래요. 두 수 A, B가 서로소라면 교집합이 없는 경우를 서로소라고 해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경우. 아,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두 수를 서로소이다. 두 집합을 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냥 나오는 표현이니까 외워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끝! 자, 이제 차집합까지 얘기했으니까 할 얘기 다 했네요. 자, 이번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얘를 왜 이렇게 쓰냐면 이제 얘네들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쓸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깊게 말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연산법칙을 배울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 결합법칙이 성립하니를 배웠어요. 그쵸? 맞아요? 교환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교환법칙. 얘가 성립하면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합법칙은 뭐죠? 요거가 성립하면 같으면 우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환법칙은 어떤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걸 말하는 거고 결합법칙은 어떤 연산이 여러 개 있을 때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왼쪽부터 계산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합법칙은. 됐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왜 중요할까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되는 연산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굉장히 편하게 연산할 수 있어요. 순서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솔직히 순서대로 하지 않죠. 이 연산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70인데요. 이렇게 하죠. 그쵸?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얘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애여서. 선생님 근데 빼기가 어떻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까? 우리는 빼기로 보지 않고 요 연산들을 사실은 음수의 덧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초등학생들은 사칙연산이라고 했죠. 사실은 우리가 음수의 덧셈을 배우고 나누기를 역수로 곱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칙 연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 덧셈과 곱셈밖에 안 하고 있어요. 나누기라는 동작을 뭐 우리 사고로는 나누기를 하겠지만 8 나누기 4는 2 뭐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 계산을 할 때 막 이렇게 순서를 막 뒤죽박죽으로 하거든요. 약분도 막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약분을 하잖아. 실제로. 사실 이걸 나열해서 쓰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거든. 근데 하는 이유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 그게 누구야? 더하기하고 곱하기거든. 걔네들로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연산이 가능한.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해. 경험을 통해서 그냥 쟤랑 약분하면 돼. 이런 걸 깨달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관찰해요. 어떤 데에서도 뭔가 새로운 연산이 튀어나오면. 왜? 얘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면
쫙 여러 개가 있어도 연산을 하기가 쉽고, 만약에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하나 해야 돼. 그러면 얘를 5개, 6개를 줄 수가 없어. 정말 주면은 한 개 한 개 노가다를 다 해야 된다 소리거든. 그래서 얘를 범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같은지를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거 개념적으로 너무 똑같죠. A 또는 B에 속해 있는 거, B 또는 A에 속해 있는 거,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쵸? 이거 다르다라는 건 뭐 개념적으로도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얘하고가 같은가요? 사실 이건 뭐 개념적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죠. 별로 어렵지는 않죠. 이게 왜냐면 우리 땅 따먹기로 해봅시다. 이게 제일 식이 간단하거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요. 땅 번호를 얘도 항상 이렇게 매길 거예요. A 합집합 B는 1, 2, 3, 4, 5, 6이에요. 됐어요? C는요, C는요 3, 4, 6, 7이에요. 그러면 얘를 섞으면 1, 2, 3, 4, 5, 6, 7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B 합집합 C는 2, 3, 4, 5, 6, 7이에요. A는 1, 2, 3, 4예요. 얘를 합집합하면 1, 2, 3, 4, 5, 6, 7이에요. AC 똑같네. 뭐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합집합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그러면 여러 개 있을 때 순서를 내 맘대로 뒤집어도 괜찮아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교집합도 그게 성립합니까? 네,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쵸? 얘하고도 똑같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애는 계산을 우리가 실수 세계에서 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를 이렇게 막 섞어서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막 말이 안 되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분배법칙도 성립합니까? 네, 성립해요. 증명하려면 조금 이렇게 뭐 땅 따먹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없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분배법칙은 우리가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분배법칙하면 A 곱하기 B, A 곱하기 C를 더하죠. 그쵸? 근데 얘는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는 분배법칙이 안 되죠. 그쵸? 얘는 그냥 A 더하기 BC잖아요. 얘가 되죠. 얘는 양쪽으로 다 돼요. 즉 비교집합 C가 있으면 얘를 얘하고 먼저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얘를 교집합 해도 괜찮고요. 분배법칙은 연산이 다를 때 분배법칙이에요. 연산이 같으면 이건 결합법칙이에요.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얘랑 얘를 이렇게 들어가면 A 교집합 B, 이렇게 들어가면 A 교집합 C, 얘를 합집합하는 게 가능해요. 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은 책에서 색칠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5번만 증명을 해볼게요. 5번만 저는 땅 따먹기로 증명하는 게 어차피 색칠로 증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1, 2, 3, 4, 5, 6, 7이라고 생각을 하고 5번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 C는요. 자, 먼저 B 교집합 C는 땅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B하고 C의 교집합이면 겹치는 부분 3, 6이에요. 됐어요? A는요 1, 2, 3, 4예요. 합집합하래요. 다
합집합하면 돼요. 1, 2, 3, 4, 6.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얘를 써볼게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자, A 합집합 B는 얼마인가요? A 합집합 B. 얘랑 얘랑 합친 거니까 1, 2, 3, 4, 5, 6. A 합집합 C는 얘랑 얘랑을 합집합한 거니까 1, 2, 3, 4, 6, 7. 그럼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은 1, 2, 3, 4, 6. 똑같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24쪽, 25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앤데, 아이고, 이게 여기 분배법칙까지 설명 안 해도 됐었는데, 내가 그 32쪽까지 쭉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9번까지 쭉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애 A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될까요? 자, A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있어요. 얘랑 얘랑 더하면 그냥 A가 될 거예요. 맞아요? A와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사람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쵸? 네, 이거 없어요. 됐어요? A와 전체 집합과 A를 합집합하면 뭐가 되죠? 이건 전체가 되죠. 그쵸? 얘는 U라고 표현을 하는데, A와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되죠? 이건 A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얘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요거를 뭐 흡수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책에서 큰 놈과 작은 놈이 있어요. 얘를 합집합하면 얘는 큰 놈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큰 놈과 작은 놈을 교집합하면 작은 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요런 단순한 거 말고 이런 표현들이 잘 쓰여요. 보세요. 이제 실제로 알아야 될 거. A와 A 교집합 B를 합집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는 아까 1, 2번이었고 A 교집합 B는 2번 땅 하나만을 말했어요. 얘가 작고 얘가 큰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A예요. A와 A 빼기 B를 합집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A는 얘고요. A 빼기 B는 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A겠죠. 합집합하면. A와 A 교집합 B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A 교집합 B,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A 교집합 B예요. 그쵸? A와 A 빼기 B를 교집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A하고 A 빼기 B는 크기 관계가 있어요. 부분 집합이죠. 얘가 얘의 일부분이죠. 그러면 얘는 작은 거 A 빼기 B라고 써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큰 놈과 작은 놈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이걸 흡수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거예요.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봅시다. 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시다. 문제는 안 쓸 거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런데 A 교집합 B가 7하고 16이에요. 그런데 B는 1, 13, 7, 16이니까 1하고 13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여기 세 군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A 합집합 B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없는 애들 4, 10, 19, 둘, 넷, 여섯, 일곱 개.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집합 A를 구하세요. 집합 A는 이렇게 5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2, 4, 6이에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7이고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3, 5래요. 자,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봅시다. 여기가 전체고요. A, B를 이렇게 나타낼 건데, 자, 얘가 7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이렇게 둡시다. 자, 이제 얘는 뭐예요? 얘가 어디를 나타내죠? 땅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저 주황색이 몇 번 땅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가요? 성현아. 에? 1, 2, 3? 아니, 그거는 A 합집합 B가 1, 2, 3이잖아. 근데 1, 2, 3에 위에 여집합이 있잖아. C. 아, C는 아닌 거. 반대, 아닌 거. A, 1, 2, 3이라고 했잖아, 네가. 1, 2, 3이 아닌 거. 응. 여기 4번 땅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됐어요? A, 얘가 1, 2, 3이잖아. 너 여기서 A의 여집합은 뭐야? A의 여집합. 응. 1, 2가 아닌 것.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아니,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자, 1, 2, 3이 아닌 거 4번 땅. 여기에 2, 4, 6이라는 원소가 있대요. 자, 그럼 얘도 끝났어요. 그럼 도대체 얘는 뭐예요, 얘? 얘가 도대체 어디를 나타내는지 봐야 돼요. B는 땅 번호로 어디를 나타내는 건가요? 2, 3을 나타내고 있죠. 그쵸? A의 여집합, A가 아닌 거는 3, 4를 나타내고 있어요. 얘랑 교집합이면 이거 3번 땅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아, 여기에 3하고 5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전체가 1부터 9까지니까 없는 숫자는 여기겠죠. 1, 2, 3, 4, 5, 6, 7, 8, 9 끝.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집합 A를 구하시오. 1, 7, 8, 9 이렇게 되겠죠. 자, 5번까지 조금 더 가볼 거예요. 자, A가요 2, 3, 5 A제곱 빼기 5고요. B가요 4, A 빼기 1, 6 빼기 A예요. 그런데 A 빼기 B를 했더니 5만 남았대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는 원소가 4개 있고 여기는 3개 있는데 얘 빼기 얘를 했더니 5가 하나 남았어. 그쵸?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여기서 걔를 뺐더니 없어져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거 4니까 얘가 4여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지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A제곱은 9고 A는 뿔마 3.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자고. 만약에 A가 3인 경우라면 이거 2, 3, 5 이거 3이면 4죠? 그러면 B는 3이라면 4, 2, 3 맞네요. 그쵸? A가 3인 경우가 맞습니다. 그쵸?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안 해봐도 되겠죠. 이 마이너스는 이거 9여서 뺄 게 없어요.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네. 자, 4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문제집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표현 되게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이거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을 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보다 더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어차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이렇게 무조건 그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결과적으로 B가 A 안에 쏙 들어가 있네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 해석을 생각해 봅시다. B가 A 안에 쏙 들어갔다라는 말은 B의 이쪽 부분에 어떠한 원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 여기에 아무 원소도 없어. 그러면 이 부분만 B가 되는 거지. 그치? 얘랑 비교해 보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잖아.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여기가 4번인 거지. 맞아요? 맞아요. 2번은 B이면서 동시에 A의 영역이죠. 그렇죠? 3번 땅은 저기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3번 땅엔 어떠한 원소도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이 그림만 놓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기에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해석할 거고 저 그림을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B가 A에 포함되어 있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면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A하고 B하고가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예요. 그쵸? A한테만 속해 있는 것도 없고 B한테만 속해 있는 것도 없어요. 즉 A, B에 모두 속해 있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해 보면 아까처럼 그려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B가 A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 아무도 없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A 교집합 B는 B인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A가 더 크고 B가 더 작거든요. 이걸 땅 따먹기로 해석을 해보면 3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는 1, 2고요. B는 이거 2, 3이라고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의 교집합은 2고요. B는 2, 3이에요. 얘랑 같습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안 같지만 지금은 같아요. 왜? 3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같은 상태예요. 그렇게 땅 따먹기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그냥 여기서 봤을 때 얘랑 B가 더 작은 애야. 큰 것과 작은 것을 교집합하면 작은 거가 되겠죠. 그쵸? 큰 것과 작은 것을 합집합하면 큰 게 나오겠죠. 그쵸? 네. 두 번째 A 합집합 B는 B다. 이거 틀렸죠? A 합집합 B는 A여야 돼요. 큰 놈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네. 틀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A 빼기 B는 A는 1, 2고 B는 2, 3이에요. 얘 빼기 얘라면 1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쵸? A 빼기 B는 이쪽 영역이니까 얘가 공집합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죠. 지금 저쪽에 원소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4번 얘는요 A의 여집합은 이게 3, 4고요. 실제로 3은 없죠. B는요 2, 3이에요. 얘를 합치면 2, 3, 4예요. 물론 3은 없어요. 그럼 얘가 전체 집합은 여기서 1, 3, 4거든요. 얘가 전체 집합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왜냐면 1이 없는데 여기는. 그쵸? 그래서 4번도 틀린 표현입니다. 5번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이거는요 내가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저쪽에서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좀 이따가 가르칠 거고요. 얘가 성립하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을 포함해요. 왜냐면 아까 이제 우리 이 그림 있었죠. A가 B보다 더 이런 큰 상태잖아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은 요거의 바깥쪽이고 A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니까 B의 여집합이 더 크죠. 반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서 5번도 틀렸어요. 땅 따먹기로 해보면 됩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5번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더 쭉 풀어보세요. 아마 6, 7, 8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남거나 6, 7, 8, 9는 시간이 남으면 아니면 혹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U는 자연수고요. A가 1, 2, 3, 4, 5 B는 4, 5 자, 이제 요걸 해석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얘하고 자, 얘를 해석해야 돼요.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A랑 X를 교집합했더니 X가 나온대요. 이 말은 X가 A 안에 포함된 작은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식을 우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X는 1, 2, 3, 4, 5의 부분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얘랑 X가 더 큰 놈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얘랑을 합집합했더니 얘 X가 나왔다라는 건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A는 B의 여집합은 4, 5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 2, 3인 거죠. A 교집합하고 섞으면. 그쵸? 그러면 얘는 자,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합시다. X는 얘의 부분집합인데 1, 2, 3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는 X는 모두 몇 개? 2의 제곱개. 그쵸? 됐어요? 얘의 부분집합은 2의 5제곱개인데 1, 2, 3이 반드시 있으니까 4, 5만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2의 제곱 4가지가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끝. 자, 31번까지를 먼저 하세요.